여러분, 테슬라도 끝내 못 넘었던 기록을 대한민국 배터리가 깨버렸습니다. 전기차 한 대가 충전 한 번 없이 무려 1205km를 달려버린 거죠.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배터리가 남는 수준입니다. 기네스북은 이 기록을 전기차 역사상 최장 주행거리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기존 테슬라 기록을 160km 이상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차의 심장이 바로 대한민국 삼성 SDI 배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스에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만 쏟아지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다. 배터리 업계 위기다. 삼성 SDI 적자다. 바로 그 시점, 메르세데스 벤츠가 삼성 SDI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계약 규모만 최대 10조 원.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자동차 바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국 배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테슬라가 모델 S를 처음 내놨을 때의 일이에요. 자동차 업계가 크게 술렁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배터리였거든요. 그때까지 전기차 업계의 상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배터리는 무조건 크고 납작한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테슬라는 그걸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노트북이나 전동공구에 쓰던 손바닥 크기의 원통형 셀을 수천 개 엮어서 자동차 바닥 전체에 그대로 깔아버린 거예요. 업계는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된다며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출시 직후 미국 역대 최고 안전 점수를 받았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단숨에 전기차의 새로운 표준이 됐고 이후 10년 동안 그 공급망의 핵심 자리 중 하나를 삼성 SDI가 꿰찼습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열어젖힌 이 원통형 배터리에 뚜렷한 벽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행거리였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실도로 기준 1000km 이상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원통형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직접 깨보겠다며 나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피터 롤린슨, 바로 테슬라에서 모델 S 설계를 직접 이끌었던 핵심 엔지니어예요. 테슬라를 낳은 뒤 루시드를 세우고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기준을 직접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내건 인물입니다. 2016년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에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달리게 해달라는 거였죠. 삼성은 그 무모해 보이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함께 배터리를 다듬어 왔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마침내 2026년 5월 7일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전기차 역사상 1회 충전 최장 주행거리 1205km. 테스트 조건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독일 미넨까지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알프스 고산 지대와 고속도로, 그리고 도심 이면도로까지 싹 다 뒤섞인 복합실도로 구간이었거든요. 통제된 서킷이 아니라 변수가 튀어나오는 실제 도로였단 뜻이죠. 심지어 차는 추가 충전 한 번 없이 뮌헨 시내에 들어섰고 배터리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세계 기록이 1045km였는데 루시드는 그걸 160km 이상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실감이 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남짓입니다. 루시드는 그 거리를 3번 왕복하고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셈이죠. 그 괴물 같은 차의 심장, 바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6600개였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열어젖혔던 원통형 배터리의 시대, 그 굳건했던 시대의 천장을 10년 뒤 삼성이 시원하게 뚫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6600개의 작은 배터리 안에 도대체 어떤 기술이 숨어 있길래 이런 주행거리가 튀어나온 걸까요?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그 6600개 배터리가 만들어내는 스펙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최대 출력이 무려 831마력이에요. 제로백은 3초에 끊고 최고 시속은 270km까지 올라갑니다. 페라리 F8 트리뷰토의 최대 출력이 710마력이거든요. 루시드는 이 슈퍼카보다 더 강한 성능을 뿜어내면서도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려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에서 부산 3번 왕복 거리를 아예 스포츠카의 심장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과 주행거리가 반비례하잖아요. 출력을 높이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고 멀리 가려면 출력을 꾹꾹 눌러 담아야 하거든요. 루시드는 이 물리적 공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두 가지 핵심 소재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삼성 SDI는 이 배터리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집어넣었습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은 소재인데요. 니켈 함량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 똑같은 부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인산철 기반 LFP 배터리는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이죠.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무겁고 거대한 배터리 팩을 차체에 우겨 넣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이니켈 NCA는 같은 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지독하게 압축해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걸까요? 두 진영이 배터리를 바라보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기존 배터리의 음극은 대부분 흑연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삼성은 거기에 과감하게 실리콘을 섞어버린 거예요. 실리콘은 흑연보다 리튬 이온을 훨씬 많이 품을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실리콘은 리튬 이온을 빨아들일 때 자기 부피가 무려 3배 가까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 이 팽창 수축이 이어지면서 배터리 내부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수십 년 동안 실리콘을 제대로 써먹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죠. 삼성 SDI는 이 골칫거리인 팽창 정도를 제어하는 미세 입자 설계 기술로 기어이 이 문제를 극복해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재 기술이 결합되자 엄청난 결과가 튀어나왔어요. 16분 급속 충전으로 400km를 달려버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은 수치인데 실제 도로에서 검증까지 끝나버린 겁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50km 남짓이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 한 그릇 먹는 16분 동안 그 거리를 2번 이상 거뜬히 달릴 수 있는 전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의 판을 처음 깔았다면 삼성 SDI는 그 판의 맨 꼭대기에 새로운 기준선을 그어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배터리 눈치만 살피던 완성차 거인들이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건 삼성 SDI가 이 놀라운 기네스 기록을 세우던 바로 그 시점에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CATL과 BYD를 필두로 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LFP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전략은 아주 단순했어요. 무조건 싸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2023년 CATL은 독일 에어푸르트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가격은 한국산의 딱 절반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유럽 완성차 업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를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언론은 곧바로 이 흐름을 K배터리 위기론으로 포장해버렸습니다. 중국한테 시장을 통째로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심지어 2026년 4월 20일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삼성 SDI를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두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말입니다. 벤츠는 삼성 SDI와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단연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규모만 무려 최대 10조 원 수준입니다. 벤츠는 이 귀한 배터리를 향후 출시할 핵심 SUV와 쿠페 모델에 탑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주행거리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최상위 라인업, 삼성 SDI의 하이니켈 SCN 배터리를 점찍은 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벤츠는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콧대 높은 회사잖아요. 기술 파트너를 바꾸는 일에는 극도로 신중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벤츠가 값싼 중국산 배터리가 물밀듯 쏟아지는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공급사로 덜컥 삼성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벤츠는 단순히 원가를 깎아줄 회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 바로 그 초격차 기술에 기꺼이 거액을 베팅한 거예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벤츠 계약으로 기존 BMW와 아우디에 이어 독일 프리미엄 3사를 사실상 전부 고객으로 품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별난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씩 결국에는 모두 같은 문을 두드리고 만 셈이죠.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바닥 시장을 싹쓸이하는 동안 삼성 SDI는 단 한 번도 프리미엄 라인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가격 출혈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오직 소재 기술을 갈고 닦는 데만 무섭게 집중했거든요.
다이소 에코백이 아무리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도 백화점의 에르메스가 문을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에코백이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해도 에르메스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오히려 에코백 열풍이 거세질수록 에르메스는 더 선명하게 자신들의 독보적인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K배터리가 끝났다는 위기론이 사방에서 쏟아지던 바로 그 어두운 시간에 삼성을 찾아온 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독일의 거인들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행거리 하나만 보고 한국 배터리에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이들이 진짜 노리는 한 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2024년 하반기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조금이 싹둑 삭감됐고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불편한 데다 차값마저 비쌌거든요. 전기차를 사겠다고 길게 줄을 서던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린 겁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단해버렸고 시장이 아주 정면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당혹스러운 현상을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절벽이라고 불렀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주문을 줄이니까 공장 가동률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연히 삼성 SDI도 이 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죠. 2026년 1사분기 삼성 SDI의 영업적자는 약 2,8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이걸 K배터리 위기의 결정적 신호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반대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기 뉴스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바로 그 어두운 시간,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거대한 움직임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와 BMW, 그리고 미국 배터리 소재 전문업체 솔리드 파워까지 이 세 회사가 3자 업무 협약을 덜컥 맺어버린 거예요. 주제는 다름 아닌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지금 흔히 쓰이는 배터리는 내부 전해질이 액체거든요. 리튬이온이 이 액체를 통과해 이동하면서 전기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구조죠. 더 무서운 건 이 액체가 과열되거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펑 하고 불이 난다는 점이에요. 전기차 화재 사고가 터지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액체 전해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위험천만한 액체 전해질을 단단한 고체로 싹 바꾸는 기술이에요. 애초에 불붙을 재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죠. 화재 위험이 뿌리부터 원천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는 수직 상승하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며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궁극의 기술입니다. 하물며 당연히 치명적인 한계도 버티고 있었어요. 고체 전해질은 액체보다 이온을 훨씬 느릿느릿 이동시키거든요. 출력이 뚝 떨어지고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원가마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어요. 전 세계 어느 네로라 하는 회사도 아직 전고체를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 세 회사는 그 단단한 장벽을 함께 손잡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역할은 아주 칼같이 나뉩니다. 솔리드 파워가 고체 전해질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삼성 SDI가 그걸 활용해 최고 밀도의 전고체 셀을 빚어내고 BMW가 모듈과 팩을 개발해 실제 테스트 차량에 탑재하는 그림이거든요. 삼성과 BMW의 끈끈한 인연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이어온 단단한 파트너십 위에서 이제 세 거인이 정확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SDI는 이미 2027년 전고체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고 양산 라인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기막힌 역설이죠. 언론이 연일 K배터리 위기라고 소리 높여 떠들던 바로 그 시간에 정작 실제 플레이어들은 향후 10년짜리 패권을 쥘 기술 동맹을 조용히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말하는 캐즘은 결코 파멸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기술력도 없이 껍데기만 가진 업체들을 시장에서 가차없이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였던 셈이죠.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판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중국의 LFP 생산 설비와 공정 노하우가 거의 통째로 하루아침에 구형 유물이 돼버리거든요. 새로운 표준을 과연 누가 손에 쥐느냐가 다가올 다음 10년의 글로벌 패권을 완전히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전고체 배터리에도 여전히 눈앞이 캄캄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 금값보다 비싼 희귀 금속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가야 했거든요. 이온의 이동 속도도 속이 터질 만큼 너무 느렸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가지 한계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연구진이 완전히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단숨에 해결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앞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벽이 아주 굳건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바로 원가와 속도라는 장벽이었죠. 기존 방식에서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단 말이죠. 금보다 훨씬 비싼 희귀 금속을 대량으로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돈을 그야말로 사정없이 쏟아부어야만 성능이 간신히 올라가는 빡빡한 구조였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발라도 이온 이동 속도는 여전히 액체 전해질보다 한참 느렸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상용화는 영영 불가능해지거든요. 꿈의 기술이라는 전고체 배터리가 왜 수십 년 동안 실험실 밖을 나오지 못하고 박제되어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그런데 카이스트 서동화 교수 연구팀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단단한 장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렸어요. 연구팀이 선택한 방법은 비싼 재료를 무작정 더 많이 집어넣는 뻔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재료를 바꾸는 대신 내부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버리는 기발한 역발상을 찾아낸 겁니다. 원래 전해질 안에는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미세한 통로가 존재하거든요. 기존 전고체 배터리는 이 통로가 너무나도 좁고 험했단 말이죠. 이온들이 그 좁은 틈새를 겨우겨우 숨가쁘게 비집고 다녀야만 했죠. 여기서 연구팀은 비싼 금속을 추가하는 대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산소나 황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어요. 전해질 내부 구조를 미세하게 재배열해서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를 훤하게 넓혀준 겁니다. 좁고 험한 달동네 골목길을 흔적도 없이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깔아준 격이죠. 그 경이로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연구팀이 사용한 소재는 값싸고 흔해 빠진 지르코늄 기반 할라이드 전해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온 전도도가 기존 대비 최소 2배, 최대 4배까지 폭발적으로 향상된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비싼 희귀 금속 없이 오직 영리한 구조 설계 하나만으로 이뤄낸 위대한 성과인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들 만큼 기가 막힌 일일까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배터리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붙들고 있던 거대한 숙제가 재료를 바꾸지 않고 단순한 배열을 비트는 방식으로 허무하게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배터리 연구의 방법론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진 거예요. 게다가 연구팀이 밝혀낸 이 혁신적인 이온 통로 조절 메커니즘은 현재 삼성 SDI가 개발 중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대량 양산 과정에서 늘 발목을 잡던 골치 아픈 계면 저항 문제까지 이 방식으로 완벽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원천 설계 기술을 손에 쥔 쪽이 다가올 미래의 판을 통째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표준을 자신들이 먼저 선점하겠다며 무섭게 기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거대한 판의 근본적인 원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뒤집어버린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천재들이 수십 년 동안 끝내 풀지 못해 쩔쩔매던 숙제를 대한민국 연구실이 내부 구조 하나 싹 바꿔서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건 이 혁신적인 기술의 최종 종착지가 결코 자동차 바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새로운 전장이 바로 눈앞에 활짝 열리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 팩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크고 무거운 팩들이 차체 하단에 통째로 끼워집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아주 넉넉하거든요. 배터리를 큼직하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 구조예요. 비슷한 시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 바닥을 저벅저벅 걸어 다닙니다. 키 180cm, 무게 80kg의 다부진 체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의 얄팍한 허벅지와 허리 안쪽을 보면 거대한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봇 안에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모방한 좁은 구조 안에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꽉 잡고 순간적으로 훌쩍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꽉꽉 압축해 넣어야만 해요. 무조건 작고 가벼워야 하는데 순간 출력은 무식하게 강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배터리 하나가 잘못 삐끗하면 로봇 전체가 그 자리에서 고철 덩어리처럼 멈춰버리니까 안전성 역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죠. 결국 저가로 크고 뭉툭하게 찍어내는 중국산 LFP 배터리로는 이 정교한 로봇 시장을 절대 뚫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대형 LFP 생산 노하우가 다가오는 로봇 시대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밀도, 고출력 기술에만 지독하게 매달려온 삼성 SDI 같은 회사에게는 판이 유리하게 싹 기울어진 거죠. 앞서 작은 공간에 엄청난 괴력을 구겨 넣었던 그 집요한 기술 축적이
이제 자연스럽게 로봇의 심장으로 옮겨붙고 있거든요. 삼성 SDI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와 덥석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전용 배터리 개발에 이미 뛰어들었거든요. 게다가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까지 세상에 직접 공개할 예정이에요. 시장 규모도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향후 연평균 12%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캐짐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 그 틈새에 배터리의 다음 거대한 전장이 시원하게 열려버린 겁니다. 원래 덤프트럭 엔진을 투박하게 만들던 기술자에게 갑자기 올림픽 100m 달리기 선수의 심장을 섬세하게 깎아보라고 하면 보통은 손사래를 치거든요. 크고 무거운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술과 작고 가벼운 것을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기술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삼성 SDI는 그 이질적인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세상에 증명해버린 독보적인 회사예요.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와 휴머노이드 로봇이야말로 이들이 진짜 기다려온 본무대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로봇을 훌쩍 뛰어넘어 AI 데이터 센터와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까지 K배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을 샅샅이 장악해 들어가는 이 무서운 흐름의 진짜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삼성 SDI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진짜 노다지 시장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에요. 2023년 말부터 미국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미친 듯이 일면서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24시간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ESS가 무조건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사방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낮에 잔뜩 만들어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요긴하게 쓰려면 여기에도 결국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유틸리티용 ESS 수요가 단 1년 만에 무려 100% 이상 폭증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삼성 SDI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쾅 선점하고 있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똘똘하게 세운 덕분에 미국 정부의 ALPC 세액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영리한 구조인 거죠. 심지어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유럽 정책의 이전까지 양손에 쥐고 동시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방에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동안 삼성은 이 ESS 시장에서 벌써 든든한 새로운 수익축을 완성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올해 삼성 SDI가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라인 전환을 이미 마무리 단계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름 46mm짜리 이 새로운 배터리는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영리하게도 이미 네로라하는 글로벌 빅테크와 거대 자동차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수주까지 싹 다 완료해둔 상태죠.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는 탭을 과감히 없애버린 이른바 탭리스 기술을 적용했어요. 전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순간 출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걸로 전문가용 전동공구 시장마저 독점적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고사양 전동공구 한 대에 쏙 들어가는 이 배터리 단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소비자용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지독하게 알짜 수익을 꼬박꼬박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중국 업체들도 마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거든요. 이들이 하이엔드 LFP 솔루션과 셀2팩 기술을 무섭게 고도화하면서 한국을 향해 거칠게 정면 승부를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북미 합작 공장의 초기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라인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도 올해 삼성 SDI 실적의 아주 핵심적인 변수로 꼽힙니다. 눈앞의 단기 손실을 꾹 감수하면서 거대한 미래를 사겠다는 초격차 전략의 실행력이 바로 지금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하이엔드부터 ESS, 전동공구, 로봇, 그리고 꿈의 전고체까지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모든 고부가 가치 시장의 꼭대기는 이미 삼성이 든든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을 앞세워 가성비 시장의 밑바닥 찌꺼기를 간신히 긁어모으는 사이 우리 한국은 막대한 진짜 수익이 남는 알짜배기 꼭대기층을 통째로 들어 올리는 영리한 판을 짜둔 거거든요. 사방을 가득 덮은 위기와 공포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는 승자가 누구일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1205km라는 경이로운 거리,
충전 단 한 번 없이 험난한 알프스를 훌쩍 넘은 그 위대한 심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기차 캐즘 폭풍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다 죽는다고 사방에서 비관적인 아우성이 터져나오던 바로 그 어두운 시간에 벤츠와 BMW가 삼성을 향해 길게 줄을 섰잖아요. 카이스트 연구진은 수십 년 된 세계 기술의 단단한 벽을 내부 구조 하나 미세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시원하게 뚫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뜨거운 심장부에도 한국 배터리가 가장 먼저 파고들고 있거든요. 남들이 무작정 싸고 많이 만드는 법만 골몰하며 가격 경쟁을 벌일 때 판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초격차 기술을 묵묵하게 쌓아온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온 세상의 핵심 심장 부품을 손에 아주 꽉 쥐고 있는 셈이죠. 과거 전기차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테슬라가 처음 세상에 제시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견고했던 기술의 천장을 완벽하게 박살내며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제 자동차 바퀴를 넘어 로봇으로 하물며 데이터 센터로 도약하는 배터리의 모든 고부가 가치 시장 맨 꼭대기층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려면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 하나를 눈여겨보아야 하거든요. 바로 2027년에 예정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양산 일정입니다. 이 핵심적인 일정이 약속대로 칼같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뒤로 삐끗 밀리느냐에 따라서 독일 3사와의 끈끈한 장기 계약 구도는 물론이고 다가올 로봇 시장을 선점하는 속도까지 싹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 K배터리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소중하게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집중해야 할 숫자는 눈앞의 주가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양산 일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독하게 추적하셔야 하는 거죠. 사실 이번 이야기에서 슬쩍 스쳐 지나갔던 아주 무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예요. 아무리 삼성이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기술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원자재 소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면 초격차 전략 전체가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물며 이 귀한 소재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급망에 아주 숨막히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거칠게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을 아예 통째로 재편하려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원 패권 전쟁의 그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서 과연 한국이 어떤 영리한 포지션을 잡고 패권을 지켜낼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복잡한 뉴스 한 줄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핵심 맥락을 아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